안녕하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자, 이번에도 애플의 신상 태블릿이죠. 바로 아이패드 9세대를 한번 갖고 왔는데 이 친구 오늘은 좀 맛보기 같은 느낌으로 한번 싹 보여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리뷰는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상이기 때문에 냄새도 좋은데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부러 또 새 것처럼 포장을 해놨어요. 빨리 나와. 오 예스. 오 굉장히 큽니다. 뭐 구성품들은 20W 충전기와 C2 라이트닝 케이블을 동봉해서 준다. 고맙다. 우선 디자인 같은 경우에 전작들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색상이라도 좀 다른 색깔에 추가되었으면 더 좋았으련만 재고 관리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부분은 따로 없어요. 뭐 상단에 전원 버튼, 측면에 볼륨 버튼, 반대편 측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3.5파이 이어폰 포트, 뭐 이렇게 마이크 구멍들 이렇게 보이고, 후면에는 그냥 뭐 애플 로고 있고 아이패드 써있고, 하단에는 라이트닝 포트, 그 다음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이 광활한 이 베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래에는 터치 아이디가 통합된 홈 버튼. 디자인적인 특징은 끝이고요. 9세대나 8세대나 완벽히 똑같아요. 세로 250.6, 가로 174.1, 두께 7.5, 무게는 487입니다. 그런데 이제 8세대 같은 경우에 무게가 490g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3g 정도 작아요. 도대체 왜 3g이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진짜 크긴 합니다. 아이패드 9세대와 아이패드 미니 6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시면 아니 뭐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냐? 요거를 이렇게 싹 올려보면 굉장히 많이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가로로 거의 2개 들어가는 느낌인데? 진짜 가로로 2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거의 안 남아요. 자, 이거를 반대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니 6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 2세대가 지원을 하는 반면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 1만 지원하죠.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우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고요. 미니 6처럼 이렇게 좌우에 한 개씩 스피커를 넣어줬으면 좋으련만 아무래도 이 플랫폼을 공유해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동결됐으니 딱히 뭐라 할 말은 없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전 세대랑 똑같습니다. 10.2인치의 4:3 비율, 2160에 1620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레티나 디스플레이 탑재하고 있어요. PPI는 264고 최대 500니트의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소식은 뭐냐면요. 기존엔 들어가지 않았던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지원된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들어가 보면은 트루톤 이 항목이 보이시죠? 이게 기존에 없었는데 이게 추가가 됐고요. 제가 이건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홈페이지에서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니까 9세대 같은 경우에는 sRGB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8세대 같은 경우에는 sRGB가 안 나와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 친구 나중에 조금 더 딥하게 테스트 해볼 건데 그때 sRGB를 정확히 몇 % 지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후면 카메라는 120만화소로 똑같은데 전면 카메라가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패드 라인에 다 들어가는 12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미니 6에서도 한번 써봤는데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후면 카메라는 사실 별 볼일 없기 때문에 딱히 보지는 않을 거고 전면 카메라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초광각 모드로 바뀌어서요. 이것도 미니랑 그 느낌이 좀 다른데? 재밌네요. 이게 화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뭔가 얼굴을 더 작게 만드는 느낌? 전면 카메라는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사진 찍을 맛이 또 나네요. 미니 6처럼 컴팩트한 느낌은 아니지만 사진이 좀 잘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확장된 동영상 다이나믹 레인지가 여기엔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720p 동영상 촬영이 끝이었다면 얘는 1080p까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번엔 스피커인데 스펙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A12에서 A13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긱벤치를 깔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 긱벤치 점수가 나왔는데요. 싱글코어 1329에 멀티코어 3329.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쟀던 아이패드 미니 6랑 비교해보면은 싱글코어는 한 270, 멀티코어는 한 600?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왜 이렇게 이게 안 나왔지?
아까는 뭔가 이 친구가 좀 과부하되어 있었나 봐요. 지금 아이패드 미니 6 같은 경우에 킥벤치를 다시 한번 재보니까 싱글 코어는 똑같아요. 1487 정도 나왔고 멀티코어가 대폭 향상됐습니다. 무려 4466이 나왔어요. 자, 어쨌든 뭐 성능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뭐 A13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뭐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씹어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능이 뭐 부족하다고 느낄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이걸로 막 편집하고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성능이 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외에는 웬만한 것들 원활히 잘 들어갑니다. 램 같은 경우에도 전작과 똑같은 3GB의 램이 들어갔어요. 배터리도 전작과 똑같이 8557mAh고요. 사용 시간도 완벽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작과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 한번 쭉 말씀드렸지만 이 전면 카메라가 대폭 업그레이드 된 점. 하지만 태블릿 전면 카메라 딱히 많이 쓸 일은 없죠. 트루톤 디스플레이 들어간 거, 그리고 A13 바이오닉 칩셋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그 외에는 전작과 똑같다. 하지만 또 이 친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을 테니 이 친구로 전자책 읽으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게임하면 또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북은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다 그런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가로로 보는 게 조금 더 덜 부담스러운, 실제 책 사이즈보다 살짝 작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의 아이패드 미니 6 정도가 딱 좋다, 얘는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잡고 쓰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웬만하면 두 손으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픽에 들어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높음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높음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프레임 레이트도 6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했어요. 초기 렉이 있는데 초기 렉이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 초기 렉 빼면은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A13 바이오닉 칩셋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거운 원신인데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돌린다. 이러니까 애플의 제품들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랑 많이 비교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은 원신 최고 사양으로 돌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칩셋인 A13을 탑재하고도 그래도 꽤나 부드럽게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징도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옛날부터 우려먹었던 그런 디자인이고 베젤도 굉장히 두껍고요. 그리고 이 시야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스피커도 이 쿼드 스피커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위아래 하나씩만 달아주더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 외에 이 정도 가격대면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다. 왜냐? 와이파이 64GB 모델이 449,000원 밖에 안 해요. 아이패드 미니 6 같은 경우에 얘보다 거의 20만 원이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굉장히 좀 딥하게 한번 사용해보고 자세한 사용기는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맛배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빠진 내용이 있더라도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이렇게 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잘 보시고 해주시면 바로 구독,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아이스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